네, 뉴욕 이후 늘 전해주시는 이마람 특파원께서 예, 며칠간 휴가 예. 네, 가셔서 네, 자리를 좀 비우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사남님 연결해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그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또 FMC를 시장이 소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 지표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오늘 다우지수가 146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81포인트, S&P 500이 40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요. 결국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어제 파월이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주면서 금리 인상 속도의 감속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시장에 임팩트를 준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와 그에 대한 지속 시간을 더 늘리겠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겠다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여파로 주가가 오늘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이제 높은 금리가 예상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다우지수보다는 빅테크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이 강했는데요. 또한 시장이 생각했던 피봇이라는 지표와는 좀 거리가 먼 발언들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강세가 이제 또 파월의 연설이 끝난 이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실 재미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파월이 이야기했던 이후에 또 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받으면서 14년 만에 최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그에 더해서 영국 역사상 최장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면서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금리를 덜 올린다는 메시지가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파운드와는 이제 달러 가치와는 다르게 2% 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랑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3대 지수 보면은 나스닥의 하락 흐름이 좀 짙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높은 최종금리, 더 오래 가지고 가겠다. 이 부분이 나스닥, 특히 기술주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특히 금리가 결국 높게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의 하락이 많이들 느껴지게 되는데 결국 경기 침체 우려에 관해서는 보다 경기 방어주가 좀 더 유리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고 보통 테크주들은 보통 P 레이쇼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서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성장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와지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빅테크주들 위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마존이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오픈도어라든지 여러 직장 관련해서 이제 고용을 중지하거나 인원 감축을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신규 직원 추가를 중단해야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리프트 같은 경우는 13%의 직원을 삭감할 거라고 발표를 했으며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18% 인원 감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테크주들 위주로 테크 회사들 위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소비를 줄이려고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이에 대해서 글을 냈는데 테크 회사들이 부진한 소비와 높은 이자율 그리고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동종 업체들의 리더인 애플조차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빅테크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원래 얘기했던 70%의 인원 감축까지는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마저도 50%의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재택근무를 많이들 취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시장을 보면은 애플하고 아마존도 거의 지금 뭐 일주일 내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도 오른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특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고용 시장에 관련돼서 오버히트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잡 오프닝이 뭐 트리멘더스하게 베이컨스가 뭐 많다는 등 굉장히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젯밤에 거기 관련된 고용 지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관련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어제도 사실 오늘 고용에 관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고용들은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파월이 이야기하는 고용 시장이 아직도 노동의 공급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말에 신뢰성을 더했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는데, 근데 좀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은 의외로 좀 저임금 섹터가 고임금 섹터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좀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은 의외로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고임금을 자랑하는 비즈니스 섹터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쪽으로 나왔지만, 반대로 레저 섹터라든지 음식품이라든지 식료품 같은 sektor들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임금 섹터에서 조금 더 고용이 강한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지금 당장 실직자 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다. 경기 침체 우려가 어제 파월이 언급했던 경기 침체에 관해서 소프트 랜딩이 아직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지표들에 주목을 하면서 고용 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고용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은 어떨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인제 단위 노동 비용은 인제 어떤 거냐면은 인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생산할 때 임금 상승치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책정하는 비용인데요. 이제 원래 예측치는 4.1% 였고 전 쿼터는 8.9%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했는데, 이 뜻은 임금 상승이 전 쿼터에 거의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치로 높게 나왔다는 건데, 이번 쿼터에 나온 단위 노동 비용은 3.5%로 예측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 낮은 단위 노동 비용은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로 최근 매섭게 올랐던 임금 상승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리고 생산성이 이제 여러 회사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노동 비용이 소폭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요거를 인플레이션에 대입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대비 임금 상승률을 봤을 때는 좀 너무 낮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아마 파월이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은 임금 상승이 주된 이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크게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용 관련돼서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내일인가요? 내일 발표되는 그 난판 페이로라고 실업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 그러니까 뉴욕으로 내일 오전 8시 반에 발표되는 거죠. 거기 네, 관련돼서 맞습니다. 지금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장 이제 좀, 많은 네. 예. 시장에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 강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여러 가지 나온 지표들 위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지표들 사이에서 이미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미 여러 가지 실업 관련한 지표들이 좋게 나와지면서 실질적으로 나올 실업자 지표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 프리즈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감축은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마 이번에 나올 실업자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실업에 관련된 지표들은 좋게 나올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뭐 언뜻 보니까 한 20만 정도 추가로 증가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보면 그거 한 10만 정도에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이 많기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헤지펀드 엘리엇에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유명 행동주의 투자자 집단인 이제 헤지펀드 집단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이제 자신들의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이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어떤 안 좋은 회사가 보이면 그 회사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여러모로 보드진에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는 집단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의 경고를 보면은 현재 세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보다 큰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는데요. 그것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은 좀 대담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정책 기반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의 이유에 대해서 부정직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정책 기반자들이 대부분이 변명으로 쓰는 이유가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코로나 때 부과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쟁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비난을 피하고 있다며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세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쪽으로 아마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분명히 했는데 그게 사실 뭐 직격탄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 거는 예전에도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별일 없으니까 코로나 일어나니까 뭐 전 세계가 엄청난 완화적인 정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이자율이 그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를 얘기하니까 내 탓이 아니라 전염병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확실하죠. 근데 그거를 뭐 말했다고 하니까 나름 뭐 통쾌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앞서서 유사남님 IT 기업들에 불어오는 인원 감축 바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업체들,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인원 감축을 비롯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겁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러모로 칩 제조 관련 섹터들은 일단 투자들을 금액을 줄이겠다고 이미 어닝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 추가를 중단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리프트 같은 경우는 13%의 직원 삭감,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18%의 인원 감축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로우나 여러 부동산 관련 섹터들, 특히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제 세마이컨덕터 TSMC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칩 관련 제조 섹터들도 근데 앞으로 아무래도 수요 감소가 예측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비용의 감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를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아예 대놓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제 인터뷰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오더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 당장 들어오는 주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제조하는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회사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오더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등 여러모로 미래에 관해서 수요가 낮아질 거를 예측하고 인원 감축이라든지 비용 감축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사실 뭐 그 노동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잡을 잃는 거니까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준과 파월이 얘기한 그런 노동시장에 오버히트된 게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도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노동시장의 밸런스가 잡혀가면서 이제 파월이 썼던 단어가 중립실업률이라는 표현인데요. 임금 상승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적당히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실업률을 의미하는 게 이제 중립실업률인데 이게 파월이 전에 이야기할 때는 중립실업률을 사실 5% 언저리, 4.5% 언저리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당장 실업률이 3.6%라는 건 아마 조금 더 실업률이 늘어나도 파월이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조금 더 파월이 원하는 건 조금 더 실업률을 상승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즘 뭐 그 에너지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뭐 폭락 수준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관련된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골드만삭스가 발표했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잠깐 다뤘던 부분인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급을 이미 확충을 맞춰 놓았고 올 가을 이미 기온이 예상보다 따뜻하고 휘발유 가격이 사실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원래는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우리 집을 데우는데 따뜻한 집을 유지하는 데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온도와 이미 유럽 국가들이 공급을 맞춰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방향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3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원유하고는 조금 그 수급 사항이나 아무래도 그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기업들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시간외에서도 상승하는 걸 보고 들어왔었는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스타벅스는 어닝이 오늘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오늘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비트했는데 예상치가 8.33 빌리언 달러에 실제치는 8.4 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 0.73에 0.81이 나와주면서 스타벅스 어닝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다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이 예상치보다 많이 안 나온 수준인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 654 밀리언 달러에 실제 매출이 590 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6에 2.43이 나와주면서 양쪽 다 미스가 나와주면서 코인베이스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케이스인데 매출과 EPS가 예상치보다 양쪽 다 높게 나와줬는데요. 예상치 6.82에 실제치가 6.85 빌리언 달러,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 0.95에 실제치가 1.08이었습니다만 가이던스 관련해서 매출이 원래 가이던스가 컨센서스가 7.76 빌리언 달러, 7.76 빌리언 달러였는데 실제 매출 가이던스가 7.375 빌리언 달러가 나와주면서 이제 페이팔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문들이 투자자들이 제기를 하면서 페이팔이 오늘 주가가 장후에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바나 같은 경우는 중고차와 굉장히 연관이 높은 회사인데요. 실제 어닝 같은 경우도 오늘 나왔을 때 매출과 EPS가 예상치보다 많이 미스했는데 실제치는 3.39 빌리언 달러, 예상치가 3.91 빌리언 달러, EPS 같은 경우는 실제치가 마이너스 2.67에 예상치가 마이너스 1.76이었는데 실제로 최근 진행하는 중고차 가격들을 보면은 결국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신차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중고차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보통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섹터가 중고차라고 할 만큼 중고차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카바나가 어닝들이 예상치보다 많이 안 나와준 것으로 보이고 가이던스 자체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좀 안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양한 뉴스 다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그 FMC가 좀 헷갈리는 대목도 있었고 시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 유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FOMC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매파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예상했었던 피봇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원래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예견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거는 분명히 나오기는 했지만 성명서에는 사실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성명서에는 우리가 지금 입안하는 정책에 관해서 우리 통화 정책에 관해서 레깅 되는 부분, 딜레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올랐는데 그 이후에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상을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가져갈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나온 답변이 어떻게 보면 파월의 발언을 굉장히 크게 대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기자가 질문했던 내용이 지금 당장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금 연준이 높은 금리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이제 파월이 대놓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 당장 미국이 살아남아야 전 세계도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 부분이 어제 나왔던 파월의 발언들의 핵심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살아남아야 아무래도 다른 나라도 삼을 수 있고 물가 안정이라는 게 사실 잡히지가 않았잖아요. 코어 CPI가 아직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CPI 자체도 아직 8%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고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너무 높은 금리를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면서도 조금 여유를 남겨놓으면서도 반대로 사람들한테 매파적인 인상을 남겨줄 수 있도록 발언들을 조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그 말씀해주신 그 파월 의장의 그 달러 부분, 다른 나라에 관련된 얘기들 진짜 재밌었고 그 질문이 나와서 답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시장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듯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돼야 세계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돼야 우리가 다시 잘 되는 선순환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시장이 그냥 차갑게 식었던 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내용 너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뉴욕이오 유사남님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 또 잠시 동안 유사남님의 의견 쭉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